제가 지금 취임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은평 뉴타운 문제는 여기 9일을 제가 어쨌든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만큼 제가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잠시라도 여기가 참으로 좋은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뭐 이런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곳이 서울 시내는 없죠. 공기가 우선 확 다르고 뭐 산책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은평 뉴타운 주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은평 뉴타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지난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자 보수와 일단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죠. 넘겨보시죠. 제가 와서 이렇게 직접 걸어보니까 정말 뭐 보도블록이니 이런 것에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식당에 걸어오면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실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있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해라. 어디에 하자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일이 다 조사를 했고요. 네, 넘겨보시죠. 뭐 이렇게 수많은 곳이 발견이 됐고 전체 부분 정비가 필요한 곳, 재시공이 필요한 곳 이런 걸 이렇게 다 분류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재시공은 예컨대 뭐 12만 9천 이 평방이 필요하고 이렇게 각 공구별로 다 가려냈습니다. 넘겨보시죠.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맨홀 뭐 이런 맨홀 뚜껑과 이 보도가 차이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이 발에 이게 걸리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고사목 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가로등 파손된 거 다 지적을 했습니다. 또 넘기시죠. 네. 그래서 금년 내 웬만한 거는 보수 조치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은 내년 4월까지 조치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넘기시죠. 뿐만 아니라 그 뭐 아파트 안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주민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SH공사가 여러 동 대표님들 다 모시고 이 하자가 맞는지 전부 별지 첨부해서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각 그 시공한 회사한테 전부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또 이거 제대로 하자가 보수가 됐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오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공한 사장님들도 제가 지금 뭐 외국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돌아와가지고 시장실로 모셔서 이 주민들에게 그동안 하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대로 시공하겠다고는 약속을 제가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민들의 의견 중에 뭐 이 도서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시립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면 제일 좋은데, 근데 뭐 서울 25개 구가 모두 시립 도서관을 원합니다. 만약 여기 하면 또 딴 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대신 구립 도서관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 여기 지금 뭐 다둥이 우선 배려한 분양주택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공립은 뭐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주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기를 다 돌아보고 2014년까지 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드리기로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공간들도 활용하고 해서 확충할 생각입니다.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 창릉 천변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방위 사령관을 직접 뵈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창릉 천변 자체를 들어가기가 이용하기가 즐기기에는 너무나 이런 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국가 방위라고 하는
안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 저수를 어찌됐든 뭐 여기다 둔덕을 덮든지 이걸 막든지 임시로, 그리고 유사시에는 늘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협의, 잠깐만요. 네. 그 협의 구조를 만들어서 아마 이것도 지금 최초로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군 부대하고 시나 구청 또는 SH공사가 이렇게 논의하는 틀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해서 제가 이 공공건축가들도 함께 해가지고 이걸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고 이런 여러 우범지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내겠습니다.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 또 많은 주민들이 물론 지금도 이미 뭐 산책길이나 운동시설 이런 거는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주부들 요청은 여기다가 사실 독일에서 하고 있는 숲유치원처럼 숲을 어린이에게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그것도 물론 고려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산책로와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정비를 해서 뭐 젊은 직장인들은 여기 아예 그냥 백 메고 이 저 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도, 구파발역까지 걸어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요걸 좀 제대로 정비해내는 일, 요걸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죠. 뭐 그 외에도 뭐 146건이나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지난 9일 동안 정말로 거의 서울시장실만 옮긴 게 아니라 서울시청을 옮겼다고 할 정도로 여기 간부들이 다 와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분양 문제인데요. 이게 저는 특히 뭡니까?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600채 이상이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은평 뉴타운 전체에 사실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죠. 뭐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에나 또는 남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경기 침체에 미룰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50평형, 60평형대에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죠. 여기 뭐 이쪽은 거의 다 됐죠. 네, 넘겨보시죠. 어쨌든 여러 구조의 문제가 우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바꿔놔도 상당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요새는 이제 부모 세대와 함께 합가하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공사 안 하고도 여기에 이렇게 문만 만들어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부모가 사신다든지 젊은 아이 있는 집이 좀 이렇게 하면 다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심지어는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취미 여가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양이 힘들다면 저는 처음에는 사실 들어올 때는요, 이게 무슨 경기 문제이거나 이런 줄 알고 가격을 깎든 어쨌든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워낙 좋은 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것이 충족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미 가격이 저는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조차도 저는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은평이지만 생활은 금평이다. 여러분 금동네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홍보 매체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총체적으로 홍보할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어제 우리은행장을 뵀는데 자기들이 고급 고객들, VIP 고객한테도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우선 우리은행에도 한 개 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동안에도요, 여러 기업들을 만나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매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이 기자들이 다녀가고 여기 와 있는 걸 알고서 벌써 뭐 문의가 훨씬 전에보다는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넘기시죠. 제 트위터로도 어떤 젊은이가 여기 전세 계획했다고 저한테 알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PF 사업.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큰 또 민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죠. 결국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PF 사업자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뭐 못한다. 그래서 계속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게 뭐 시니어 시설도 짓고 온갖 유락 시설도 짓고 주민 편의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점점 이제 그런 모습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또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 변경을 우리가 그대로 다 승낙하면 주민을 위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로 PF 사업이 사실 그동안 조금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요구를 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포함을 시킬 것과 동시에 빨리 착공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착공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데 그 얘기는 이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외에도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유치해 볼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교통 환경이죠, 역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평세길이 이제 그동안 이 대안이었죠. 그 종로구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 은평 주민들 가운데도 이거를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 중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좀 더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내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한 70%는 서울 시내를 나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출퇴근길에는 통일로가 완전히 뭐 막히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삼송 지축지구에 지금 3만 세대가 들어오면 여기는 뭐 길이 없는 거죠. 은평세길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 급행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예컨대 은평 뉴타운에서 시청 앞까지 논스톱으로 예컨대 가시는 분이 하루에 예컨대 400명이다. 그러면 버스를 40대를 오전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아무 데도 안 서고 그냥 곧바로 시청 앞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중앙 차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아직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이나 강남 운행 버스 이용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파발역으로 471번이 경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 단지 안에 운행하는 순환버스 7723번을 조금 배차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10분 거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단축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캐노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아도 그날도 비가 조금 왔는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건물 안에 있다가 막 뛰어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노피를 만들어 드리고 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몇 분에 도착하는지 이걸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3호선도 좀 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4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걸 한 3분 간격으로 이걸 정확히 준수해서 1분을 줄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삼성과 지축지구가 완전히 개발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거는 2.5분으로 더 줄여볼 생각입니다. 우선 현재 있는 시설로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 교통본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우물골 위에 그쪽은 아마 경사가 있어서 사실 자전거 타기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을 해서 11개소의 자전거 정거장을 만들고 약 한 180대 정도를 운영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진관중학교
그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중학생들도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거치대에 뭐 수백 대가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자전거 이용은 또 이용대로 하면 건강에도 좋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예정인데 저희 서울시로서는 이것을 연장을 해서 서울시청을 거쳐서 구기동과 이 은평 그다음에 더 나가서 어디입니까? 삼송 지축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일산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은평 뉴타운에서는 거의 10분대의 시내까지 30분대의 강남까지 거의 이거는 직통 노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3호선은 뭐 거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30분대에 뭐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살고 강남까지 출퇴근이 아주 쉽게 가는 뭐 서울 시내 여러분 1시간 이상 걸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 방안이 아닐까. 특히 삼송 지축지구까지 포함을 하면 뭐 이런 거 없이는 제가 보기엔 교통 대란을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LH공사가 또 저쪽 삼송 지축지구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이런 본질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박수 한번. 네. 네. 근데 뭐 아직 박수 치실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 서울시는요, 지금 이 전체 도심 철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 그 용역 과정에 이걸 연구해 주도록 제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 결론이 내려지면 이걸 저는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협의 들여서 뭐 곧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협의를 해서 이것이 되면 아마 이 지역과 강남 지역 시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동안 이 강북 지역이 참 소외돼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은평 이 지역이 그 어떤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단순히 이 뭡니까 지하철 하나 놓는 의미를 넘어서서 균형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은평 뉴타운에 와서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도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훨씬 더 생태적인 이런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아직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못 드린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은평 뉴타운 백서를 하나 내서 우리가 반성할 거는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렇게 많은 분들 저는 저희들이 아무리 나서더라도 저희들보다는 시민 여러분이 사실은 주도를 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갈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애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그러면 저나 우리 김호영 구청장님이나 또 시의원님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함께 이 마을이 정말 최고의 마을로 최고의 단지로 만들어 가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